자, 이곳은 국가에서 관심을 끊어버린 성적인 유흥의 섬 샹그릴라인데요. 이곳을 즐겨 찾는 남성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어느 한 여인을 꼭 안아보는 것이 소원인 곳이기도 하죠. 눈과 같은 하얀 피부와 백은처럼 빛나는 하얀 머릿결을 가진 소문의 여인은 말 그대로 여신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소문을 돌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ホワイトマージナル、そう呼ばれるのもわかるわ。そのうち大陸中の男が群がってくるよ。 라는 말은 즉슨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복종. 아무튼 사실 이 주인공은 아직 그 어느 남자에게도 몸을 맡긴 적이 없는 소녀이며 오늘 첫 손님을 받는 소녀이기도 하죠. 하지만 見ず知らずの男に身を任せるなんて我慢できない。無理、絶対 라고 하며 이 발칙하고도 불결한 섬을 탈출할 계획을 그린 도안을 보여주는 뭐야 개구려. 심지어 이 플랜은 무려 3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플랜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탈출해도 살아갈 두뇌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사실 이 3가지 플랜이 모두 먹히지 않는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생각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으니 なら腐った金を根こそぎ盗んでやればよい。 네, 뭐 절도를 하겠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 플랜인 4번째, 자신을 사들인 썩을 놈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대로 썩을 놈의 돈을 훔쳐 도망치겠다는 플랜인데 첫날 밤을 쓰는 건 2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루프를 만들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며 바로 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보초도 잘 서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를 타고 탈출하면 돈도 벌고 도망도 치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 후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플랜이죠. 걱정이 될 만큼 멍청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이 플랜 또한 썩을 놈이 수면욕보다 성욕이 강해 잠들지 않을 수 있으며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더 보고 아니 무엇보다 탈출해도 배가 없으면 탈출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죠. 이렇게나 이 섬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은 사실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약 10년 전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해적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자신의 아버지와 한 소녀는 주인공을 배에 태워 보낸 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렸던 주인공이 도착한 곳이 하필 이 유흥의 섬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의 첫날 밤을 사들인 썩을 놈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いいカフェな。マックス・カイバージュニア様は少し変わったお方だ。 보통 썩을 놈이 아니라 그냥 개씨 미친놈이죠. 심지어 이번 첫날 밤은 2층이 아닌 최상층을 특별히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쥐어댄 게 여기까지 보이죠? 최상층이면 전 영상의 왕자 마냥 머리 받고 떨어지는 게 확정이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첫날 밤을 좋아할 것 같은 그때 공주를 구해주는 왕자 아니 할아버지가 등장하죠. 이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 또한 주인공을 위해 등장하게 돼요. 이 할아버지들은 다름이 아닌 주인공이 어릴 적 주인공을 모시던 두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세월을 막을 수 없었던 나머지 아주 그냥 반짝해져 버린 것이죠. 아무튼 영감님들은 주인공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주인공을 데려가야만 했던 브로코는 누구더라? 아무튼 이 쓰레기 잘 기억하시고 쓰레기에게 후들겨 맞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포위망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해 영감 중 한 명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데 我こそはハウトマンの騎士電撃の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초가 모두 쓰러져 있었죠. 누군가가 쏜 화살에 의해 말이죠. 그렇게 도망치던 도중 한 번 더 보초에게 들켜 이번에 다른 영감의 희생을 皆様先に分かったは貴様のことは忘れない 야이 개새. 아무튼 그렇게 도시를 벗어나 숲까지 도달하게 되지만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이 병사들은 아름다운 주인공을 범한 후 바다에 버리기로 하죠. 하지만 그때 おいお前ら、俺にどうした？いやあいつが 누군가가 그들을 암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압도적인 암살이 끝이 나게 되고 주인공과 암살한 그 한 사내가 마주보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은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는 이 사내를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작은 배에 태워 탈출시킨 유키마루라는 사내라는 것을요. 그렇게 그동안 짝사랑했던 유키마루를 만나기도 했으며 이 상황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주인공은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어가지만 이런 주인공을 유키마루는 다정하게 이 씨발! 아무튼 그렇게 쓰러진 주인공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탈출을 성공한 후였는데요. 그곳에는 영감 둘과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따르던 강아지 또한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정신이 제대로 든 주인공은 투구무사들이 누구냐고 영감에게 물어보자 영감은 그저 어느 한 섬을 보았고 그 섬은 안개 가려진 섬이었으며 영감은 그 섬을 고블린 섬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고블린 섬이라는 곳에는 두 영감을 도와준 무사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머리를 으깨버린 개너무 자식도 있었죠. 아무튼 주인공과 영감들은 고블린 섬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고블린의 섬은 뭔가
뭔가 일본과 같은 동양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사실 영감은 이곳에 영주와 친분이 있었으며 그들은 바로 영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투구무사가 주인공을 도와준 이유가 바로 이 영주의 명령으로 도와준 것이었죠. 영주는 오래전 주인공의 아버지와 전투를 함께한 전우였는데요. 과거 주인공을 작은 배로 떠나보내고 목숨을 잃은 아버지는 살아남은 유키마루, 그니까 주인공의 머리를 으깨버린 놈에게 이 유리 같은 투명한 돌을 건네주었다고 하네요. 命がけで守れ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말이죠. 영주는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주인공을 지키라는 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의 탈출을 도와주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영주는 주인공에게 이 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見覚えはありません 주인공은 처음 보는 돌이었죠. 아마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이라는 형태로 무엇인가 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사인이라도 해서 보내주지 그냥 투명한 돌 보내놓고 알아봐달라는 건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가 생각나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음날 주인공은 이 섬을 구경하기로 하는데요. 물론 영감을 도와줬던 무사 중 유일하게 여성인 무사와 함께 말이죠. うちはカリンここの案内しろってロス様に言われてさ 그렇게 카리는 이 섬의 안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주인공은 도망을 쳤으며 주인공이 가장 먼저 본 광경은 활을 만드는 장면이었죠. 이 활을 만드는 인물은 마카바라고 하며 이런 고급스럽고 완벽한 활은 마카바만이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 완벽한 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섬에서 단 한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 방법 너무 좋다. 아무튼 이렇게나 잘생기고 활도 잘 쏘는 이 형님은 시탄이라고 하며 아까 말한 완벽한 활을 쏠 수 있는 유일한 한 명이죠. 그렇게 시탄에 이어서 섬을 소개하려고 하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간식의 개념인 아점을 먹자고 하네요. 그렇게 그들은 주먹밥을 만들었으며 여기서 가사에 매우 능숙해 보이는 이 남자 이름은 츠바키예요. 그리고 이곳에 츠바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あらべっぴんさんあんたがベナおお本当にべっぴんさん俺はエンジェ俺はカエル 애니에 꼭 하나씩 있는 자막 쓰기 힘들게 만드는 시끄러운 쌍둥이 또한 있죠. 얘가 옌주 아니다 카에데였나? 뭐 아무튼 이 둘은 보통 같이 다니니까 쌍둥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쌍둥이를 카린이 억제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요 인물을 다 소개했지만 역시 유키마루가 보이지 않네요. 주인공을 살려준 그 투구무사 말이에요. 그렇게 이 투명한 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주인공 앞에 ライチョウ 새끼 꼭 주인공이 혼자 있을 때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어색한 정적 속에서 주인공이 유키마루에게 말을 걸며 어색함을 깨려고 했지만 유키마루는 시끄럽다며 어색함이 아니라 주인공의 뚝배기를 깨버리죠. 그렇게 주인공은 또 때렸다며 화를 내지만 아주 그냥 연병을 떨고 있네요. 제발 부럽다. 아무튼 유키마루는 투명한 돌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냐고 하지만 알아냈을 리가 없죠. 거의 글도 없이 글쓴이의 심정을 파악하는 수준의 난이도이니 말이죠. 그 후에 유키마루는 주인공에게 그 투명한 돌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기에 반드시 진위를 밝혀내려고 하죠. 그리고 아까 주인공의 뚝배기를 깨버렸던 작은 단검을 내려둔 채 떠나게 되고요. 그 후에 단검을 가지고 온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요. 그리고 영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달했던 이 돌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私が父の旅を受け継ぎます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섬을 떠날 것이라 말하게 되죠. 이 정도의 의지를 보인 주인공에게 영주는 これらはこの島随一の精鋭部隊にして皆一騎当選の猛者 무사들과 배를 빌려주기로 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모든 죄물을 옮기고 용관님과 이별 인사를 한 후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다로 떠나게 되고요. 그들은 바다이자 점선까지 가능한 가다랑어 2호에 머물고 있으며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일정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그들은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자유도시이자 전세계의 해적들이 보물을 환금하는 장소인 바르바랄이라는 곳으로 향한다고 해요. 물론 그곳에서 주인공의 옷을 새로 사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유일하게 없던 유키마루가 만들고 있었던 것은 待たせたな。作ってきたぞ。 사다리 타기이며 오늘도 어김없이 유키마루가 걸리게 되죠. 이것에 걸리게 되면 모두가 신나게 쇼핑할 동안 배를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바르바랄에 도착하게 돼요. 그렇게 유키마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일단 마을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데 結構前からついてきてないぜ。その3人。 꼭 말 뒤지게 안 듣는 쌍둥이와 주인공이 어느새 도망쳐 따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인공과 쌍둥이는 이 섬에서 주인공의 머리가 너무 특별하다 보니 일단 옷을 먼저 갈아입기로 하는데요. 일단 주인공의 머리를 가려줄 모자와 이동하기 편한 옷을 사게 되죠. 옷도 다 골랐겠다. 그들은 식사를 끝낸 후 길을 돌아다니던 도중 주인공은 보석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돌과 똑같은 돌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인공은 보석상에게 어디서 구한 것인지 물어보지만 정보와 더불어 투명한 돌의 가격은 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마련이었죠. 그래도 교섭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一晩だな。 뭐 그래요. 경찰서 번호가 아니 당연히 이 썩을놈의 교섭은 쌍둥이 중 한 명이 멱살을 잡으며 교섭을 주도하였고, 쌍둥이는 이 시대에서 볼 수 없던 라이터를 보여주며 돌과 이 라이터를 교환하자고 하죠. 라이터를 처음 보는 보석상은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돌과 정보를 이 라이터와 교환하게 되고요. 보너스로 주인공을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말이죠. 이 투명한 돌은 독일의 리버 오버슈타인이라는 곳에서 가공된 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뭐 목적지는 정해졌네요. 그들은 리버 오버슈타인으로 가기로 합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지 않냐고 쌍둥이가 태클을 걸지만 주인공은 이 쌍둥이를 칭찬하며 아주 그냥 춤추는 고래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목적지는 정해졌으니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려고 하는 그때 どうしたの？ 見つけたぜマジナル。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쓰레기가 직접 주인공을 붙잡으러 온 곳인데요. 그리고 곧 바로 쌍둥이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 아무리 쌍둥이가 재빠르다고 하지만 상대 수가 압도적인 이 상황. 과연 쌍둥이는 쓰레기에게 주인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투명한 돌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해적 왕녀였습니다. 자, 장르 액션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해적 왕녀는 프로덕션 아이즈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매춘부로서 첫 경험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던 주인공 페나가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 모험을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액션씬과 작화가 개쩔어요. 제가 이번 분기에 리뷰한 것 중에서 감히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거든요. 하지만 내용면에서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게 그냥 흥미로운 스토리이지만 감동도 없고 뭐 와닿지도 않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이건 워낙 주인공의 성격이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 덜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히려 밝은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저마저 행복해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남자들이 진짜 개 잘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튼 저는 이 개쩌는 신작 해적 왕녀를 추천해드리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상 F덕이었습니다. 안녕.